근데 제가 요새 그 헬렌 켈러 자서전을 읽었는데요. 사실 우리하고 정반대되는 상황이거든요, 헬렌 켈러는요. 헬렌 켈러가 6살 넘어서 7살 때까지 이제 말도 못하고 못하니까 자기 의사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엄마하고만 조금 이렇게 눈치코치 하되고 너무 답답한 거죠, 헬렌 켈러 보니. 그거 표현을 못하고 그러니까 막 때려 부시고 막 몸부림치고 그러다가 이게 개념화를 시켜야 되거든요. 헬렌 켈러 입장에서는 자기 생각을 개념에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 개념이 안 돼 있으니까 언어가 머릿속에 없으니까 그 설리반이라는 그 선생님을 모셔오잖아요. 그 설리반이 어떻게 교육시켰나 이렇게 보니까 이게 컵은 영어로 머그고 물이잖아요. 이거 물하고 머그를 설명을 하는데 그 책 자서전을 읽으면은 영어로 머그 가서 만져보게 하고 물, 버터 만져보게 하고 설명을 얘가 못 알아듣잖아요. 어떻게 알겠어요? 전혀 비슷한데. 근데 그 설령 선생님이 이제 산책을 나가갖고 우물가에 나가갖고 물 한쪽 손에 물 쏟아지는 물을 닿게 이렇게 느끼게 하고 오른손에다 오른손하고 쓰는 순간 이제 거기서 이제 터져가지고. 네. 근데 수행도 마찬가지로 반대로 우리가 어떤 자각이 딱 일어나려면은 뭔가 그렇게 근본적으로 딱 잡아주는 스승이 있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나 혼자 해보를 계속 관념 노름을 하고 있는 거고 스승을 제대로 만나갖고 내 물을 여기다 쏟아지는 물을 만져주게 해야지만이 내가 알 것 같지 알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위파사나가 그거 너무 어려워. 예. 그러니까 딱 바로 그건 거예요. 맨날 이야기하다시피 우리는 경험 먼저 배운 게 아니라 개념 먼저 배운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게 거꾸로 전도몽상된 도라는 상태가 안 되게 된 이런 것인 거예요. 바로 이렇게 이 감촉, 이걸 물이라고 이름한다. 예, 바로 물이라고 그러면은 헬렌 켈러는 어떻게 되겠어요? 사전 보고 공부한 게 아니기 때문에 물 하는 순간 감촉이 이게 떠오르겠죠? 이게 떠오르죠? 물 하면 이걸로 아는 거죠? 근데 우리는 대부분 우리 학교 교육은 물 하면 이게 떠오르는 게 아니라 사전적인 뜻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미지가 이미지도 사실은 요 실제의 이미지가 아니라 요 사진 찍어 놓은 가령 그런 것. 그게 사실 실체인데. 그러니까 이런 게 있죠. 자, 사진 찍어 놓은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대표가 아니죠. 어느 한 순간의 하나의 이미지죠. 예를 들면 이런 거 귤을 놓고 귤을 해놓고 사진을 찍은 이미지를 떠요. 귤하고 사진을 찍은 이미지를 떠요. 그럼 귤 하면 이미지가 떠오르는 거야. 이미지가 떠오르는. 근데 그러면 귤은 제주도 가서 달려있어도 저게 귤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노랗지 않고 초록색이니까. 이러니까 귤이 아니야, 이거는. 뭐가 귤이야? 어떤 게 귤이야? 초록색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전적으로 뭐 쌀하고 뭐 이렇게 알았어요. 시골에 가서 애들이 가도 논에 벼가 이렇게 누렇게 있어도 모르는 거예요. 뭐가 벼야? 모르죠. 폭은 모르는 거예요. 쌀이야 뭔지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온통 개념의 세상 속에 사는 거죠. 개념,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항상 개념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도를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개념으로 만들어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 제가 맨날 뭐라고 그럽니까? 말 자체가 아니라 말이란 것은 어떤 경험된 사실에 대한 이름이니까 이 말이 나오면은 바로 경험된 사실로서 이해가 돼야 되지. 해야 되는데. 관심이 그리 가야지. 이 개념의 뜻, 백화사전 찾아보려고 불교사전 찾아보려고 그러고 그렇게 해서 그 뜻을 알려고 하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삼매라고 하는 것이 사전적으로 삼매는 고요한 상태, 어떤 상태라고 이걸 백날 알아봤자 삼매라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삼매가 가리키는 어떤 경험 상태, 이런 것을 삼매라 이름한다, 이런 상태를 삼매라 이름한다, 이렇게 알아야지. 그러니까 교육이 거꾸로 뒤바뀌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하면 맨날 말에 까고 말 뜻만 알리고 그러죠. 말을 뭐라고 그러든 그 말로서 가리키는 그 어떤 것, 경험된 어떤 사실. 자, 예를 들면 이 헬렌 켈러가 자 이렇게 물을 손으로 이렇게 만졌을 때 감각은 있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만졌을 때 여기다가 써줬다라는 거죠. 이걸 그렇게 부른다라고. 그 뜻이구나. 네. 그러니까 그런데 그거는 헬렌 켈러는 욕을 요렇게 부르는구나. 욕을 요렇다 하는구나.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수행에서 바로 요렇게 하라는 거예요. 요 거꾸로 이제 수행에서는 정반대의 상황. 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요게 떠오르도록 헬렌 켈러처럼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무슨 말이 나오면은 불교 사전 찾아보고 개념 정리하고 이렇게 알려고 하는 거죠. 이걸 알았다 생각하는 거죠. 이걸 아는 게 아닌 거예요. 헬렌 켈러는 이제 물이라고 하면 워터가 나오면은 바로 그것은 사전적인 개념적인 얘기가 아니라 요 감각 요걸 물이라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보세요. 요것은 자 바닷물에 넣었던 따뜻한 물이든 찬 물이든 깨끗한 물이든 더러운 물이든 요 감촉되는 거는 거의 비슷하죠. 그러니까 알 수가 있죠. 만져보면 다 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애들이 물이라는 것을 오늘 사진만 봤어요. 자, 물하고 사진 이렇게 표시된 거 봤어요. 그럼 바닷가에 가서 물이 어디 있어? 사진하고 다른데 물이 어디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바다 사진만 있으면 시냇가에 가면은 물이 어디 있어? 물 아니잖아 이거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것이 뭐예요? 봐요. 자, 바다 사진, 시내 사진, 노랗다, 저런 거. 여기 바로 현상, 이미지잖아요. 실제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만드신 이 감각적 사실, 감각되는 이 사실, 이게 실제라는 거예요. 아니, 요게 있잖아. 요거 좀 근데 그것도 또 하나의 신체 언어라서 그게 또 머물 수가 또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좀 이게 실체다. 예. 그런데 자 여기에는 머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요것은 항상 여기 있질 않으니까. 요거는 찰나찰나 변하니까. 그러니까 여기 손바닥에 그 오더라고 쓰면 그 첫 번째 그 어떤 느낌, 반복된 느낌, 그걸 자동적으로 들어올 거예요. 예. 그렇지만은 얘는 자 이제 요것도 만져보고 요건 뭐야? 라고 하면은 자꾸 요 만져본 이것을 통해서 물이 되죠. 물의 개념, 이미지로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경험된 사실 요게 주죠. 요렇게 하면 전부 다 요걸로 가죠. 그러면 요게 왜 다르지? 다 요것도 물이고 요것도 물인데 왜 다르지? 라는 것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럼으로써 요 전체 요것의 실제의 속성을 실제를 이해하게 돼 가는 거죠. 개념은 굳어버리는데 개념은 모든 경우를 다 개념화 시킬 수가 없죠. 그러나 이거는 다 다르다. 왜 다를까? 왜 다 물이라고 그럴까? 만질 때마다 다름을 알 수는 있다. 예. 그러므로 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물이라고 하는 것이 뭐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네.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수행이에요. 네. 수행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너무 그냥 개념에 얽매여 버렸어.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공부를 맨날 책을 펴놓고 거다가 수십 년 동안 그렇게 공부를 해서 학습이라도 경험이 돼 있기 때문에 저 헬렌 켈러는 그렇죠. 만약에 뭐가 들렸다 한다면은 이것을 뭐라 그러는지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시계는 똑딱똑딱 똑딱똑딱 돼야 시계인 거예요. 똑딱똑딱 아니면 시계가 아니야.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이게 다 개념이거든요. 국입니다. 수저 갖다 드릴게요. 수박도 달고, 사과도 달고, 참외도 달는데, 예. 우리 그냥 다 달자. 이걸 다 소통하잖아요. 그래서 실체는 아닌데. 그렇죠. 그러니까 진리가 알아질 수가 없죠. 온통 개념 노름에 빠져 있는 거죠. 네. 그렇게 해야지 상대방하고 내가 정보를 공유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게 법이라는 건 전혀 그거랑 그런데 안 맞으니까. 공유를 할 수 있다고 하지만은 이 공유는 사실 아주 어설픈 공유예요. 공통분모. 그러니까 공통분모인데 전부 다르지만 예. 공통분모를 갖고 있는 거죠. 예, 그게 사실은 그게 애매모호하다라는 거예요. 개념은 각자 경험에 따라서 다시 또 해석이 돼서 재정립이 돼버리니까 사람마다. 이거 스킬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서로 공유한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제대로 된 공유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싸우는 거죠. 네. 맨날 싸우는 거예요. 응? 전부 다 개념 노름이죠. 개념 싸움이죠, 그냥. 지금 그게 고생하시는. 예, 그 헬렌 켈러 이야기를 하니까 아주 그 수행에 대한 이빠사나에 대한 또 분명한 이해가 될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맨날 말이 아니다. 말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이 말로서 가리키는 경험된 사실. 딱 한 번만 이렇게 체험을 하면은 도에 대해서 딱 한 번만 체험하면은 그냥 본물 터지시 터질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헬렌 켈러는 이거 하나로 다 그냥 터졌지 않습니까? 거기서 완전히 터졌거든요. 모든 걸 다 개념화하면서 자기 의사 표현을 하게 됐거든요. 거기서. 실제로 그렇습니다. 하나가 알아지면요, 사실은 전부 다가 알아지. 그래서 사실 우리가 교육이 바로 사실 그런 교육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이런 반마에 대해서 공부했으면 더 빨리 알았을 것 같은데. 근데 거사님 이렇게 그 내가 손을 만지는 게 아니고 이 손 이렇게 접촉이 일어나서 느끼는 그 느낌. 예를 들면 눈으로 이렇게 그 사물을 봤을 때의 그 느낌, 바람의 느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그 생각, 이미지, 물론 기억에서 불러온 거일 수도 있는데 생각의 경험이라는 건 없나요? 생각의 경험요? 네. 생각의 경험이 있죠. 생각의 경험이 있죠. 자, 요런 경험이, 자, 요 경험이 어떤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되면 이제 그때 여기서 기억이 일어나죠. 네. 그럼 이제 생각이 되죠. 근데 보통 그게 생각의 경험인지 내가 생각한 건지 그리고 그 떠오르는 생각을 가지고 생각을 하는 건지 그게 저는 일상을 이렇게 있다 보면은 주로 이렇게 내가 엉덩이에 접촉된 그 느낌이나 그 이 근육이라고 그럴까 하여튼 거기서 느껴지는 통증이나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거를 이제 느끼는 생각을 하니까 통증이다라고 하면서 내 몸이 아프다라는 생각이 올라오게 되는데 물론 그걸 내 생각이라고 하면 그 생각이 다 내 것인 것처럼 느끼겠지만 그런데 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예. 그래서 제가 맨날 그래요. 야, 수행이란 그렇게 큰 고상한 게 아니다. 네네. 뭔가 큰 이해라고 자꾸 큰 이해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것이 아니다. 자, 지금 이 만져지는 이 감촉이 그냥 그대로 되는 요 경험. 자, 지금 당신 만지면은 이 느낌이 뭐다라고 이름 지어지지 않게 바로 감촉되잖아요. 바로 요런 경험. 입에 들어갔을 때 이 짜다, 안 짜다, 뭐 따뜻하다, 아니다, 이렇다 저렇다 하기 전에 감촉되는 어떤 것. 요런 경험. 요런 경험들에 의해서 아,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가 아니구나. 예. 그렇게 작용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이 알아지게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 이것도 우리는 맨날
개념화된 경험을 하고 있으면은 예. 그런 것이 알아질 수가 없는 것인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생각이 실제인지 실제가 아닌지 예. 이게 불분명해지는 거예요. 구별하려고 들면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바로 이런 경험, 이것을 갖다가 분별이 개념화하지 않고 되는 경험이 분명히 되면은, 자, 그 헬렌 켈러처럼 헬렌 켈러는 분명히 개념이 먼저가 아니라 경험이 먼저죠. 경험이 먼저예요. 경험이 먼저 된다고 하는 이 경험 중심의 삶이 되면은 생각 개념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이해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 실제가 아니라고 하는. 예. 그런데 우리는 개념 중심에 살다 보니 생각이 맨날 진짜 같은 거야. 예, 그렇죠. 예. 그러나 경험 중심으로 살면은 예, 예. 생각은 이거는 진짜가 아니라는 것이 금방 드러나는 거야. 예. 저도 이게 어떤 때 하루에도 이건 또 부분인데 그렇게 느끼는 것과 그렇지 않고 생각을 굴려서 해석하는 게 이게 그 같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그냥 엉덩이 느낌이 이거 하여튼 묘하지만 뭔가 느껴진 느낌이 있지만 어떤 때는 엉덩이가 아프다 그러면서 엉덩이 얘기를 누구 그렇게 말을 하게 되니까 그게 좀 약간 예. 평상시 대화하고 다르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가령 우리가 수행 실습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경험되는 그대로 개념화되지 않는 이 경험을 해보는 이런 시간을 갖는, 이런 경험을 갖는 거예요. 자꾸 수행을 갖다가 뭐 마음 보는 수행해서 뭐 이게 뭐 고급화되고 뭐가 수행이 대단한 거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사실은 바로 가장 이런 거예요. 그냥 감촉되는 이 경험, 그냥 감촉되는 그대로 개념화하지 않는 감촉되는 이대로의 경험. 이 들리는 그대로의 이 경험, 이 생각화하지, 개념화하지 않는 이런 경험에 의해서 생각이라는 것이 사실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그런 자각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이런 경험이 바탕되지 않고 생각이 실제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분명한 이해가 일어나기는 정말 힘든 거예요. 그래서 가장 수행은 바로 이렇게 감각되는 그대로 이것이 가장 기본 수행인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때에는 요즘 뭐 우리나라에서는 몸 수행 그러면 에이씨 그런 시시한 그런 걸 해요. 마음 수행 정도 법 수행을 해야지. 그런데 그게 아니라 맨날 몸 수행이 최고의 수행인 거예요. 사실 기본적으로 전부 다 몸 수행인 거예요. 마음 수행도 몸 수행인 거예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관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또한 감각되는 것인 거예요. 마음이라고 이름하는 것조차도 감각되는 것에 대한 이름이 마음이야. 예. 그 사이 좀 드시고. 예. 드시고. 떡국 많이 있습니다. 더 드십시오. 드시고. 맛있다. 그리고 해피님이 했습니다. 아니까. 간단히 먹겠습니다. 완전 궁중 떡국 같다. 이게 제대로 된 떡국이에요. 엄청 맛있어요. 원래 계획은 세우려 놓고 대학 쓰는 날이 없더라. 시간이. 오늘 특별하게 그냥. 자, 이게 바로 입으로 감촉되는 그대로 짜다, 싱겁다, 뜨겁다, 안 뜨겁다 이게 아니라 이어서 감각되는 그대로 요런 경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헬렌 켈러, 자, 물에 감촉되는 이 경험. 자, 이런 경험들이 바로 실상을 알게 하는, 생각, 관념에 빠지지 않게 하는, 관념이 실제가 아니구나를 자각되게 하는, 이런 이 원인으로 작용되게 되는 거예요. 기반으로 작용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수행은 바로 이 수행의 실습이란 바로 이런 걸 하는 것인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경주 거기서 제가 이야기한 거예요. 불광님이 맨날 잘 안 된다는데, 그래서 한정막에 들어갔으니 뜨겁잖아요. 더구나 또 그분은 이 뜨거운 데를 잘 못 계신데, 자, 머리를 생각하지 마라. 머리는 없다고 치라. 머리는 때려 빌라라. 온몸으로 느껴라. 이게 생각으로 아니까 답답해서 못 있는 거예요. 응? 그러나, 느껴지는 대로 머리는 없다. 응? 온몸으로 느껴지는 그대로. 그래 봐라, 그게 오래 못 있는가. 그리고 계속 한참 그래 있었잖아요. 응? 바로 그런 거다라는 거예요. 감각되는.
사실은 우리가 모든 이 안입이 설신이 그러잖아요. 육감이라고 그러잖아요. 감. 이게 느껴짐이에요. 느껴짐. 어떻게 보면은 제일 처음에 온몸으로 느껴진 것 같은 머리로 알려고 하는 건 머리가 불필요하다. 그냥 느껴지는 그대로 이게 아닙니다. 생각도 감각되는, 소리도 감각되는, 보임도 감각되는 바로 요런 상태, 요런 경우. 요게 바로 도라고 하는 상태의 경험이에요. 우리가 온통 먹는 것도 머리로 먹고, 듣는 것도 머리로 듣고, 보는 것도 머리로 보고, 머리 잘라볼까요? 이런 의미를 또 올라서 그러면 교육을 언어라는 교육을 전혀 받지 않은 사람이 도인가? 아니요. 도인은 언어도 자유자재로 언어에도 걸리지 않아서 언어도 나오는 대로 자유자재. 나오는 대로니까 자유자재죠. 사실은 쓴다 그러면 자유자재가 될 수가 없어요. 나온 대로니까 자유자재죠. 그래서 도인은 언어가 없는 게 도인이 아니라 언어 또한 자유자재인데 자유자재란 뭐냐? 나오는 그냥 그대로다.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함이 없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언어가 있는 것보다는 마지막인 건 교육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오감이 그냥 느껴지는 그대로 어떤 개념을 자기 나름대로 그냥 하는 상태면은 이렇게 관념 속에 덜 있지 않을까. 내 입에서 실제로 말이 나오는 거 같고 언어가 있긴 했지만 그대로 이어갖고 말을 묻기만 하면 말까라고 하는 거 그렇습니다. 그게 떠오르잖아요. 근데 실제 말을 할 때 보면은 내가 다 생각해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막 나오니까. 네. 그래놓고는 내가 생각해서 했다고 그러지. 네. 근데 사실 선불교가 보면은 바로 구룡포님이 말씀하신 그런 방법을 쓰는 거예요. 차라리 어른을 쓰지 마라. 말을 털어버리는 거예요. 털어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태가 돼서, 그런데 그 부작용은 뭐냐? 그런 상태가 돼서 뭔가 순간적으로 감은 잡혔는데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고 난 다음에 뭐 수행인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사실 분명한 이해가 되면은 그 다음에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이런 것이 불필요한 거예요. 근데 언어라는 것은 언어와 언어를 통해서 직접 경험되는 경험을 통해서 이해가 되면은 깨닫고 난 다음에 수행이 이런 말이 불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어떤 현상적인 체험 같은 게 일어나는 거예요. 선불교에서 맨날 체험 쌓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는 이해, 깨달음은 이해인 거예요. 그 순간 다 하더라도 또다시 어떤 관념화를 시켜버리기 때문에 사실 그런 체험이 있어도 10년, 20년이 또 더 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 뭐 선불교가 뭐 어떤 한 번에 깨달을 수 있는 좋은 거라고 그러지만은 사실 앞뒤로 따지고 보면 똑같아요. 오히려 부처님은 뭐 선불교처럼 뭐 그런 걸 안 썼죠. 가령 뭐 화두니 뭐 싸면서 뭐 도론이 이런 말씀 안 하셨죠. 부처님은 어떻게든 가령 도라고 하는 상태를 충분히 설명해 주시고, 자, 요런 상태가 되라. 요런 상태를 체험해봐라. 라고, 그죠? 도라고 하는 상태의 체험이지, 뭔가 어떤 깨달음이라고 하는 현상적인 체험이 아니라, 깨달음은 분명한 이해야. 명지. 부처님한테 깨달음은 명지지, 현상 체험이 아니야. 그러니까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고, 자, 요렇게 설명하는 그 상태, 그런 상태가 온전해지면은 바로 깨달음이 일어나게 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충분한 설명을 안 해주니까
그런 상태가 순간적으로 돼서 뭔가 이 경험은 뭔가 어떤 이게 뭐지라고 되긴 됐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또 생각을 굴려서 똑같은 상태로 또 떨어져 버리는 거야. 근데 제가 생각해요. 부처님도 도노를 하신 다음에 설명이 이제 그러한 과정에 대한 설명을 하신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것도 깨달음 아닌가요? 부처님은 그 이전에 네. 그 이전에 이미 그 당시에 모든 수행법을 다 해보셨기 때문에 사실은 그 순간이 도노지, 깨달음이라는 순간이 도노지, 그 당시 인도에서 수행을 하는 최고의 수행은 다 경험해 보신 분이잖아요. 도노는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물론이죠. 그게 이제, 위협했기 때문에 계속 하시는 아니, 깨달음이라는 것은 순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점호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점호는 생각 속에 있는 거지. 경험에는 매 순간 새로운 경험이고 매 순간 그 경험밖에 없기 때문에 굳이 말로 하자면은 어떤 깨달음도 다 도노인 거예요. 응? 그래요. 왜냐하면 깨달음이라는 것이 시간을 걸려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잖아. 그 깨달음이 일어나는 그 순간 자각되는 그렇구나 이 자각의 순간은 항상 이 찰나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도노인 거예요 항상. 그 수행 과정의 모든 게 도노다. 그렇게 찰나마다 맨날 도노죠. 도노죠. 그렇게. 그러니까 사실은 점호라는 말은 애당초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응? 점수라는 말도 애당초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경험되는 사실에는 이런 시간이라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계란 말도 없는 거예요. 어떤 존재가 있어서 한 단계 한 단계를 이렇게 경험해 가는 주체가 있어가지고 이 경험이 쌓여간다면은 그러면 점순위, 점온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이 없이 항상 경험이라는 것은 찰나찰나의 문제일 뿐이고 이것은 찰나찰나 그런 경험이라고 하는 그 작용의 현상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모든 경험은 찰나이기 때문에 점수라는 게 있을 거예요. 일어났다 없어졌다 일어났다 없어졌다 하는데 도대체 뭐가 점점점점이 어디 있어요? 원리는 그 근본 원리는 그렇지만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언어가 이제 도노.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이 아니라 생각 속의 생각의 내용일 뿐이죠. 네. 사실이 아니라. 그러니까 생각의 내용에 도노와 점수가 도노와 돈수와 점수와 도노와 점호 가지고 싸우는 거지. 사실상에서는 굳이 이런 것이자면 전부 도노고 점호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도노인 거예요. 점수라는 것도 돈수요. 돈수라고 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점수라 이름 하나, 돈수라 이름 하나가 실제로 경험되는 사실에서는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개념 노름이잖아요. 개념 싸움일 뿐이잖아요.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또 설명하고 또 어떤 개념을 짓지 않으면은 전달이 안 되는. 그런데 그런 사실을 안다면은, 자,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설명한다라고 말을 할 수는 있어도, 점수가 오르니, 돈수가 오르니라고 싸울 건 아니죠? 도노 점수가 또, 이게, 존재를 하지 않으면, 또 이런, 역으로, 참, 이게, 말하는 적시 이게 참 개념이 될 거래가지고. 홍보 좀 드릴까요? 네, 먹어보고요. 국물 좀 더 가져. 아니. 미나님 김치입니다. 김치 맛있어요. 고추에 물을 조금 넣을까요? 근데 이게 김장김치인데 벌써 이렇게 잘 익었어요? 살짝 익혀가지고 김치는 넣으면 간장 먹기 좋겠다. 예상만에는 최음하고 이걸 맛이 저거. 경쟁하는 것도 그런 차원이겠네요. 그런 방법론적인 것 때문에. 근본 원리는 서로 같은 거죠. 근데 사실은 세우민 수행에 있어 떼자네 사회도 마찬가지고 수행 지도자인 떼자네 사회도 스승인 세우민 사회도 자기 수행은 마음 수행이다, 신념수다 그러지 않았대요. 사념수라고 그러기는 했어도
그래, 그걸 배우는 사람이 괜히 가령 뭐 맛이나 다른 거하고 차별화한다고 자기들이 그냥 신념처럼 그런 것일 뿐인 거예요. 떼전야 사회도 신념처럼 말을 잘 쓰지를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도대체가 그 자체가 신념처다라고 하는 또는 신념처라고 하든 신념처라고 하는 그 자체가 웃기는 말인 거예요. 왜냐? 아니 작용되는 것이 그러면 요 작용되는 것 중에서 마음이라 이름하는 작용만 알아차리고 그럼 마음이라 이름하지 않는 작용은 알아차리지 않고 그만 골라서 알아차리는 걸까요? 신념처는 마음의 작용을 알아차리지 않고 마음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작용을 알아차리지 않고 몸 작용하는 것만 알아차리나요? 골라서 알아차리나요? 그 자체의 수행이 벌써 한다라는 수행이 돼서 말이 안 되는 수행인 거예요. 부처님이 몸수행 따로 있고 마음수행 따로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이 사티파타나라고 하는 사념처라고 하는 그것은 사실은 이렇게 분리해서 알아라 이런 말이 아니라 알아지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다라고 알아지는 것들에 대한 설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지는 것들은 그것도 왜 다른 것이 알아지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을 갖다 그렇게 나눠서 했으니까. 그것은 하나로 다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그걸 하나로 다 해서 느낌 수행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부 다 느낌이기 때문에. 몸이라고 하는 것도 느낌이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느낌이요, 우리가 알아진다라고 하는 인식의 시발은 전부 다 느낌이기 때문에. 그리고 바로 느낌 상태에 그것을 아는 것이 사실 바로 이빠사나이기 때문에 벌써 그 느낌이 어떤 느낌으로 감각되는 것은 느낌이잖아요. 감각되는 것을 우리는 그래서 느낌이라고 그러잖아요. 벌써 이것을 마음이다, 생각이다라고 하면 이것은 벌써 관념이니까. 몸이라고 하는 것 또한 감각되는 것은 느낌이죠. 감각되는 이것은. 그러니까 몸수행을 하는 것도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사념처라고 해봤자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수, 신법 할 때 법. 사실은 이 몸이라고 하는 것도 법이요. 느낌이라는 것도 법이요. 마음이라는 것도 법이요. 그걸 제외한 나머지도 법이니까 전부 다 법념처에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굳이 설명을 위한 그런 것일 뿐이지 그것이 애초에 나눠야 될 어떤 그런 것이 아닌 거예요. 단지 이런 느낌 저런 느낌이고 이런 느낌에 대한 이름 저런 느낌에 대한 편의상 이름을 붙이는 것일 뿐인 거예요. 설명을 위해서. 그런데 느낌 수행, 몸 수행이라고 나눠놓은 이 자체가 이상한 것인 거예요. 그래서 따로 떼내서 수행하라 이런 말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인 거예요. 그래서 아나파나 사티미 모든 그런 어떤 이 수행은 그냥 알아지는 대로지 또 알아지는 데서 이름을 붙이지 않고지 이것은 몸 수행이니까 몸 또는 수행 사념처 수행한다고 해서 이것은 몸이고 이것은 뭐 느낌이고 이건 마음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수행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세우민에서 그 자기들의 신념처를 한다. 이것은 도대체 수행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없는 사람이 하는 얘기지. 떼전야 사유도나 그 스승인 세우미 사유도는 신념처다 이런 얘기를 하질 않았대요. 굳이 이야기한다면 사념처 수행이지. 사념처 수행이지. 왜냐하면 마하 사티 파타나 수타 해서 요게 사념처를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굳이 이야기한다면 사념처 수행이지. 신념처가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마하시는 또 신념처라고 그러잖아요. 아니요.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해서 알아차리고, 또 뭐 소리가 들리면 소리해서 알아차리고, 결국에는 사념처지. 전부 다지. 그게 어디 몸만 알아차리는 건가요, 그게? 그것이 일어나면 그것이 하고, 그것이 없으면 뭐예요? 그런 것들은 하나지만 몸에서 일어나는 것은 호흡이라든가 항상 하고 있으니까 계속 일어나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게 없으면 그게 알아지지. 그게 없으면 그게 알아지는 거지. 그 가서 알아차리고 다시 돌아오고 이런 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수행에 대해서 잘못 이해를 해서 그런 말들이 그런 오해들이 있을 뿐인 거예요.
너무 열을 냈나? 그래서 세우면 수행을 10년째 수행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은 정말 수행을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개념체경을 조금 더 이해를 하지 못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 말에 얽매여서 그 틀에 얽매여서 그런 거예요. 뭐 10년째 수행 따라오고 법념체 수행 따라오고 10년째 수행 따라한다고 한다면은 느낌 수행 따라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도대체 수행이다 도다라고 하는 실제라고 하는 이빠사나에서 실제라 하는 것을 도대체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인 거예요. 개념체 컨텐츠가 그 전체에 나를 나오는 그런 의미인가요? 한전체 뭐 그렇다고 할 수 있죠. 마하, 크다. 예. 크다는 말은 전체 나다. 이런 얘기죠. 콩물 좀 드릴게요. 내가 불러. 안 가도 됩니다, 나중에. 그래, 괜찮아요. 예. 그 4년차 중에서도 신소신법 중에서 한 가지만 올바르게 깨치면은 다 하나잖아요. 하나가 돼보잖아요. 다 통하잖아요. 신에 근데 따라 있고 수가 따라 있고 법에 따라 있는 게 따로가 아니잖아요. 따로따로가 아니기 때문에 한 가지만 깨친다는 말도 맞지 않는 말인 거예요. 네. 네. 사실은 그게 신인지 순지 심인지 법인지도 모르고 그런 이런 거 관계없이 뭔가 자각되는 그러면은 다 된다는 말은 맞아도 신수신법 중에 하나만 깨달으면 다 깨닫는다. 이것은 사실상 앞뒤가 안 맞는 말인 거예요. 신에서도 깨우칠 수도 있고 수에서도 깨우칠 수도 있고 법에서도 깨우칠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예, 잘 가요. 사실은 굳이 그렇게 따지자면은 신수신법이라는 것이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부 다 감각되는 어떤 경험에 대한 이름일 뿐인 거예요. 신이라는 것이 따로 있고 수라는 것이 따로 있고 심이라는 것이 따로 있고 법이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류는 이렇게 분류할 수도 있고 저렇게 분류할 수도 있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신이라는 것이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신수를 갖다 합해가지고 또 다른 이름으로 부를 수도 있고 신법을 해서 다른 이름으로 부를 수도 있고 네 가지를 그냥 하나 느낌일 뿐이라고 할 수도 있고 네 가지를 전부 다 법이라고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신을 통해서라고 하는 이 자체가 만약에 어떤 그런 이치를 안다면은 신을 통해서 전부 다 안다 이런 말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인 거예요. 도라 이름 하는 그런 상태에서는 그런 신수신법이라고 하는 이런 것은 없는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도라 이름 하는 온전한 도라는 상태에서는 아는 주체와 알아지는 객체가 없는 거예요. 대상이 없는 거예요. 마음과 대상이라고 하는 이런 구분이 없는 거예요. 거기서는 마음도 없고 대상도 없는 거예요.